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투자와 트레이딩 주제는요.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민감한 내용이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관심 또 많으신 상황이니까 제가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 인적 분할을 하면 달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카데미 유료 회원님들한테 LG화학을 추천드렸었던 때가 작년 12월이었어요. 작년 12월이었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또 LG화학 또 보유하신 분들 지금 이 분할에 대한 이슈로 걱정이 좀 크시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할까에 대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분할.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했으면 좀 더 소액주주분들한테 유리했을까? 이런 부분들. 또 물적 분할은, 대주주한테는 유리하고, 소액주주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카톡방.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0301 이렇게 입장 코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입장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 입장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단기적으로나마 표시를 좀 해서 올려드렸고 또 오늘은 소폭 좀 기술적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결론은 앞으로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 앞서서 9월 9일에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인한 2차전지 영향해서 시세 점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0만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하고 50만원 위로 60만원 위로 또 65만원 위로 70만원 위로 매수하신 분과 대응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수, 호황제는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이 부분 지금 물적 분할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뭔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략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적 분할은 신설 기업 신설 후의 비율 일정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멀리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신세계가 이마트를 인적 분할을 했고 또 두산이 작년에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에서 인적 분할을 했고 또 대덕 그리고 어디죠? 또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일정 비율로 주식을 배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인적 분할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이 되겠고 물적 분할은 기존 존속 기업이 신설 회사 분할회사 주식을 100% 보유를 한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주지 않고 기존 존속법인이 주식을 100% 갖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한 또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소액 주주분들한테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어떤 리포트를 또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리포트에요. 물적 분할 기업의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 분석이라는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물적 분할을 실시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신설 자회사, 지분 매각, 합병 상장 등의 후속 지배구조 개편 현황을 분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다고는 하지만 LG화학이 신설 법인 2차전지 사업부분을 따로 떼서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IPO를 해가지고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주주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뿔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LG화학 측에서는 70% 뭐 수준은 유지한다. 뭐 이렇게 주주들을 또 달래기 나섰다.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석 사례 중 44.9%는 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의 지분 구조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 71.4%는 존속 회사가 신설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됨.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됨. 71.4%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리포트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밑에 내용을 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LG화학 측에서는 향후 IPO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리포트를 보면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물적 분할 이후 후속 지배구조 개편 시점에 대한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분할 기일 전 1개월 미만, 1개월에서 2개월, 2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초과 해가지고 나눠놨는데 1개월에서 2개월이 14건, 2개월에서 6개월이 7건 해가지고 합치면은 가장 많죠. 그러니까는 지금 12월 1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왔죠. 12월 1일로 결정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12월 1일, 12월 이후로 후속 지배구조 개편 시점이 확률적으로 보면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참고하고 계셔야 됩니다. LG화학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대응, 이런 부분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분할되는 이 전지 사업 부분 이제 통틀어서 LG화학의 주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요, 석유화학 사업 부분이 이제 올해 반기 기준입니다. 49.3%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지 사업 부분이 37.2%,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이 7.8%, 생명과학 부분이 2.3%, 공통 및 기타 부분 3.3% 이렇게 잡혀 있는데,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제18기에 24.4%, 그리고 19기에 30.8%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반면에 석유화학 사업 부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부분 조금 사업 업황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적 분할을 하던 물적 분할을 하던 전지 사업 부분을 LG화학으로부터 떼어내서 독립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썩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7월 달에도 보유 홀딩 의견을 드려왔고, 다만 8월에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했어요.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이 분할
물적 분할을 할 것인지 인적 분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변수냐?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다. 제가 7월 달에 유튜브 영상 어디까지 갈까? 예. 7월 LG화학 주가 상승 어디까지 대응하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때 제 엑셀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엑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LG화학의 분사 2차전지 사업 부분 떼어내는 것은 돌발 변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12월 달입니다. 작년 12월 달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2차 전지주들 포트 구성해 드리면서 추천드릴 때 최근 전기차 배터리 독립법인 검토에 결정된 바 없다고는 하나 인적 분할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독립법인 추진을 한다면 진행 사항은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현재로서 매수 가격 구간은 1차 31만원 이하 29만원 비중은 20% 이내로 제가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신설 법인 요 부분은 전 돌발 변수는 아니다. 돌발 변수는 아닌데 다만 이 분할의 요 핵심이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로 결정이 되어졌다. 근데 이 물적 분할이 소액 주주분들이 지분 매각이라든지 뭐 경영 참여에 대해서 제약이 받다 보니까는 부정적이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인적 분할을 했으면 달라졌을까?에 대한 부분. 예. 그 부분이 좀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인적 분할을 했던 기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차 전지, 이 친환경 자율주행, 예, 요 부분에 있어서 두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두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 인적 분할 결정 소식을 알렸어요. 알리고 두산 솔루스, 두산 퓨얼셀 해가지고 기존 두산 일정 비율로 이 주식을 배정을 하는 게 인적 분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산이 0.906, 두산 솔루스 0.033, 두산 퓨얼셀이 0.061 해가지고 만약 두산 천주, 두산 인적 분할 되기 전 두산 천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두산 퓨얼셀은 300 계산을 해보면 이제 305주, 퓨얼셀은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165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두산은 906주가 되겠죠. 해서 이런 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가 차트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화학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산 요때였어요. 요때 좀 선을 그어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 10월 달에 인적 분할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이게 4월 달에 정해졌다 그랬죠. 4월에 인적 분할 결정이 되면서 주가 횡보하면서 이제 9월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매수세가 올라가면서 매수를 이제 하신 분들이 꽤 되죠. 주가 기준 8만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종가는 48,800원이에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종가 기준 51,200원이고 두산 솔루스는 종가 기준 오늘 종가 기준 41,100원입니다. 자, 그럼 두산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주주분들이 수익이냐 손실이냐? 손실이에요. 지금 손실. 8만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두산 요 당시 가격
8만원 기준 가격으로 놓고 보면 906주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인적 분할 하면서. 그러면 8만원 기준으로 보면은 약 한 7,250만원, 요 당시 평가 금액이 7,250만원 정도 됩니다. 7,250만원 정도 되고, 48,800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가 금액이 4,420만원으로 이제 평가손을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두산 솔루스는 이제 41,100원이 기준이에요, 지금. 종가가. 그리고 배정받은 주식이 165주니까 661만원 정도, 이득이죠, 이득.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51,200원. 그리고 배정받은 주식수가 305주니까 평가 금액이 한 1,561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요거 합치면 1,561만원, 661만원 합치면은 2,220만원 정도. 그럼 이 빼면 손실이죠, 손실. 그죠? 그러면 LG화학이 이번에 신설 법인 비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신설 법인에 대한 기존 주주분들이 몇 프로, LG는 몇 프로를 가지고 가고 LG화학은 몇 프로, 신설 법인은 몇 프로, 비율을 정할 겁니다. 근데 비율을 정하고 난 이후에 매출 비중이 높아져가는 2차전지 사업 부분을 떼어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석유화학 사업 부분 다시 보여드리면, 석유화학 사업 부분은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하다 보면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대신에 이제 신설법인은 상장 IPO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게 되면 또 인적 분할은 올라가는 가겠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득을 볼지, 또는 물적 분할을 해서 기존 주주분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볼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LG화학을 가지고 대응하는 기준, 그걸 제가 7월 달에 올려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상승, 주가 상승 어디까지 대응하는 기준을 알아봅니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7월 30일 올려드린 영상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또 캔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간 흐름으로 보시면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다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적 분할로 결정이 되면서 변수가 제공이 되었고, 기존에 끌고 가는 전략에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기준 가격들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30만원 가격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하고 뒤늦게 50만원 위로 55만원, 60만원, 70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는 치지만 가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가격 자체가 틀리니 이것을 청와대에 분할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청원해 보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냥 냉정하게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신설법인이 상장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또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챙겨가실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더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상승의 흐름은 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9월 9일 영상에 이 월봉 차트상 이 음봉이 월봉 차트상에서 9월 달에 이 음봉이 추세적인 하락을 시사하는 음봉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막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추세적인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이 더 중요해졌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의 추세는 일단은 일단락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변동폭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 12월 1일이죠. 12월 1일. 요 부분은 공시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공시를 잠깐 볼까요? 공시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나? 네. 아직 안 보이는데, 공시 보면 12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리포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속 지배구조, 요 조치가 1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럼 이 6개월 안에 변화가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 수급은 뒷받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수급들 상황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여기에서 변동성이 제공될 때 잘 대응을 하셔서 결과를 좋게 좀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보다 자세한 전략을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LG 화학에 대해서는. 그 외에 에코프로나 삼성 SDI, PNT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수정 변화는 없고 그대로 끌고 갈 것이고요. 이제 LG 화학에 있어서는 대응의 전략의 수정이 조금 필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 분할이라는 그 변수는 잠재되어 있었어요. 언제서부터? 작년부터 잠재되어져 있었고, 그 부분을 안고 가다가 올 9월에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서 주가 대응의 전략 수정, 요 부분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주가 시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오픈 채팅방에도 좀 차트에 표시를 하면서 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LG화학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더보기 누르셔서 카톡방 입장 링크, 또 참여 코드 0301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말 그래도 편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